이 프로그램 자체는 웰라이프 리더스 포럼 6번째 중에 이제 마지막 6강째고요. 격주제로 운영이 돼서 우리 김도희 통장님이 개관하셨어요. 우리 김도희 통장님 행복하게 사실 것 같아요. 정직하고 성실하신 분이 행복하게 사실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함께 우리 행복사다리를 올라요. 그런 전체 큰 컨셉으로 해서 오늘은 죽음 준비 계획서 준비하기. 그래서 죽음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마치 내가 뭐 죽으려고 뭐를 준비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그냥 영어로 Well Dying Preparation Plan WPP라고 이제 약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은 이제 마지막 강의에 혹시 이선주 선생님 제가 보내드린 그 PDF 파일을 한번 보셨죠? 네, 보긴 했는데 작성은 못했어요. 혹시 인쇄 한번 해보셨나요? 아니요, 그냥 화면으로. 네, 그러면 다음에 기회 되실 때 뭐 인쇄를 하셔서 PDF 파일이라 걷다 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인쇄를 오늘 한번 쭉 들어보시고요. 메모지랑 볼펜 이렇게 들고 두시고서 해당되는 거 있을 때 한번 하나씩 하나씩 한번 뭘 적을 수 있는지 또 뭐는 적을 수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도통단님 그 받으신 거 있지요? 그거 갖고서 오늘은 행복사다리 7번째 계단 마지막 성취. 성취. 자, 내 소중한 삶 존엄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는 누가 할까요? 그리고 이 준비를 언제 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할까? Who, when, what, how 요걸 중점으로 해서 한번 이따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항상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 초반에 그 2주 전에 했던 강의를 복습을 한번 하는데 마침 이제 이선주 선생님도 참석하시고 그래서 지난 강의에 했던 내용들을 같이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행복사다리의 마지막 성취 단계, 그게 이제 인생의 자아실현, 자아성취, 내가 마지막 단계에 이제 죽음 이전 단계에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최상의 단계로 놓고 행복사다리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의 W와 하나의 H, 이거를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진행될 순서입니다. 먼저 한번 지난 2주 전에 했던 5강 비전, 꿈, 계획에 관련된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지금까지 스토리 라인은 이렇게 이제 벌써 7월 6일이니까 벌써 3개월이 됐네요. 7, 8, 9, 그렇죠? 그래서 건강, 긍정심리, 그 다음에 관계, 그 다음에 비전과 꿈, 이제 오늘 세부적인 웰다잉 준비계획서. 오늘은 이제 지난 8월 31일 했던 내용을 핵심적으로 빨리 한번 행복사들의 네 번째, 저희가 그 앞서서 건강에 관련된 거, 긍정심리, 사회적 건강에 관련된 거를 이게 다 이렇게 1시간 반씩 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 전에 했던 비전 목표 학습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저 하나가 빨리 넘어갔네요.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비전과 목표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장 중심에 내가 있더라고요. 목표를 세우는 것도 나고 꿈을 꾸는 것도 나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나인데, 그러면 내가 누군지 나의 올바른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진짜 누군지 알고 있을까? 나의 영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고 있을까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통해서 2주 전에 이렇게 이런 내용을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해서 진짜 최고의 나, 긍정의 나,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얘기했던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 잠깐만요. 우리 김보현 팀장님이 들어오시나요? 네. 최고의 나를 찾아보면 이걸 표현이 진아, 진정한 자, 진실한 나, 그 다음에 뭐 본성, 또 영어로는 트루 셀프, 베스트 셀프,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서양의 일부 그 정신
과학, 또 철학에 관련된 그런 데에서는 현존, 또 뭐 아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표현이 어쨌든 간에 진짜나 내 내면에 소중한 밝은 빛과 같은 아주 신성과 같은 내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 철학자들 분들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가 있는 반면에 또 뭐가 있냐면 신기하게 이 내가 진짜 내가 더 좋아지려는 것을 방해하는 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반대의 나는 거짓된 나 내면에 있는 어떤 어, 선과 악을 하면 자꾸만 이렇게 악의 나, 게으름의 나, 이거를 우리는 통상 또 에고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디선 이거를 에, 안티셀프, 반자라고 표현하고요. 뭐 쉽게 긍정의 나, 부정의 나, 뭐 이렇게 해서 부정의 나. 또 이거를 인디언의 할아버지는 손주한테 착한 늑대, 내 마음속에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이게 진짜 나와 참 나와 이 에고, 이 안티셀프와 이게 내 마음속에 계속 경쟁을 하는데 이것이 잘 발현되는 놈, 크게 힘이 센 놈이 이게 내 행동으로 이게 이루 발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긍정 진실 최고의 나는 참나, 부정 거짓 안티의 나는 이제 에고로 일단 이제 저는 이제 그 중에서 그렇게 선택해서 쓰기를 해서 참나와 에고 중에 참나가 더 힘을 쓰고 에고를 우리가 이제 작게 하고 에고가 성찰하게 하고 반성하고 착한 에고를 만드는 거를 이제 먼저 2주 전에 이렇게 참나를 이름을 붙이고 참나를 이름 붙이고 그다음에 저는 그때 이렇게 슬기로운 디자이너 그래갖고 이제 그림을 그렸죠. 참나의 그림을 그려서 이미지로 팍 떠오르게 그래서 이거를 저는 별칭으로 슬디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슬디 슬기로운 스피리추얼 라이프 디자이너에서 슬디 이렇게 이제 해서 그전에는 이거를 제가 그 긍정의 단어로 이렇게 몇 가지로 했더니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고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 이미지로 딱 찍어버리면 이게 굉장히 빠르게 참나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요 그림 형상은 왼쪽에 보이는 그림 형상은 제가 명상 단계나 아주 몰입 단계에서 제 뇌에서 일어나는 제가 느낌이 일어나는 그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명상하거나 깊은 단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요거를 좀 더 잘 이해해요. 빨리 이해하시는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좀 느끼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빠른 그 몰입 상태를 느끼게 해드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얘기가 다음 기회에 하고 요거는 이제 저의 에고를 제가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저는 잘 삐져요. 그리고 저는 발끈발끈 화를 잘 내요. 그리고 막 급격하게 분노하거나 모든 사안을 충조 평판, 충고, 조언, 평판, 판단을 많이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걸 인정하고 알다 보니까 그걸 이제 고쳐가는 단계. 그래서 삐바리, 삐질 발끈해서 이제 제가 안에 있는 에고를 이름 붙인 건데 요새 삐바리가 착해졌어요. 지난 2주 동안에 이거 사실은 제가 2주 전에 강의 준비하면서 이제 만든 거거든요. 삐바리가 요새 굉장히 순해져서요. 오늘도 저의 그 집사람이 저한테 굉장히 그 곤혹스럽게 막 그 몰아붙이고 화를 내는데 삐바리가 아주 얌전히 잘 있고요. 슬디가 저기 부인한 거 다 잘 받아들이고 이게 잘못한 게 많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오늘 굉장히 아주 집사람이 빠른 시일 내에 화가 나게 가라앉아갖고 제가 오늘 잘못하면 저 강의도 못할 뻔했어요. 혼나갖고 집사람 점심 때 낙지 이 낙지 볶음 사주고 막뭐 아인슈페너 커피 사주고 막 이렇게 막 한참 해갖고 30분 전에 돌아 앉았어요. 예, 그래서 참나를 슬디라고 붙이고 에고를 삐발이라고 붙여서 이걸 이미지로 딱 요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는 한번 우리 통장님들이 그림을 그려서 우리 혹시 김대리 통장님 요거 참나나 에고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때 그려보셨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난주에 그리긴 했는데요. 네네.
너무 그림을 못 그려서 차마 못 보내드렸어요. 예, 예. 뭐 저한테 안 불러주셔도 되고요. 우리 통장님만 이거를 내가 이렇게 긍정의 참나가 작동이 잘 되도록 할 때 이 별명 붙인 이 참나 그림을 이렇게 탁 떠오르고, 그 다음에 에고 삐바리는 이렇게 살짝 달래주고, 혹시 자녀들이나 우리 남편분들 할 때 요 긍정의 나와 참나와 그다음 에고가 혹시 작동되는 걸 이 그림으로 한번 떠올려 보셨나요? 네, 김도희 통장. 아니요. 요새 남편도 바쁘고 애들도 바빠서 모일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셨구나. 예, 예. 하여튼간에 요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 이미지로 이 참나와 에고를 형상화시켜서 참나한테는 기운을 주고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저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쉽지 않은 노릇이에요. 그래서 에고가 이렇게 변화될 때 슬기가 나를 딱 이렇게 에고를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하면 생각보다 이 평안한 나를 만나는데, 이 참나가 계속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고 긍정적으로 성장과 변화 쪽으로 이렇게 하려면 이런 5가지 원칙 그때 말씀드렸어요. 호기심하고 정직과 성실하고 오픈 마인드, 그다음에 변하려는 의욕과, 그다음에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5가지 원칙을 그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장애물도 있는데 이때 장애물은 결국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내가 이렇게 할 때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 저도 항상 두려움이 생기는데, 근데 그 두려움을 내 믿음으로 내가 하는 행동과 모든 것이 아주 진실되고 진리를 위한 길이라는 믿음이 있는 순간, 그때 어떤 경우라도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다음에 에고 대 참나의 대결에서 내가 참나가 더 성장하는 쪽에 선택을 하고, 절대로 남 탓을 하지 말고 나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에고가 계속 나를 이렇게 유혹해요. 야, 너는 말이야, 네가 이러는 거 다 거짓말이야. 너 좀 쉬어. 너는 안 해도 돼. 막 이렇게 막 나를 막 참나가 잘하려고 하는 거를 막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를 속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에고가 기운을 못 쓰게. 그러려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참나를 기운이 좋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어, 제가 여기 주석이 들어온 거 지우기 할게요. 그리고 어, 긍정과 감사의 루틴을 계속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에 감사하고 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데 참나와 애고를 얘기하냐? 바로 목표를 이렇게 하고 비전과 목표와 꿈을 하는지 참나를 얘기하는데, 왜 나를 얘기하냐면, 내가 올바른 비전과 목표를 향하려면, 만약에 우리가 태평양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배가 나라고 치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 내가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저 인도양에 있는지, 아니면 대서양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게 참나를 아는 게, 내 위치를 아는 게 결국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목표를 정하려면 내가 지금 참나가 누구인지, 뭐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나침판은 사명과 가치관이고, 그다음에 최신 지도는 우리가 이제 변화 환경에 내가 정보를 학습을 해서,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목표가 북극이냐 남극이냐 아니면 미국의 저 샌프란시스코냐, 목표를 정해서 이제 항해를 하는데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참나가 잘 작동이 돼야 된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내 위치를 알아야지,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내가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의 비전, 목표, 꿈을 향해서 항해할 수 있어요. 떠돌지 않을 수 있어요. 자나깨나. 그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오늘 목표가 중요한 이유는, 오늘 웰다잉 준비 계획을 하는 건 결국 우리가 삶의 마무리, 또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삶을 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데 필요해서 마무리 준비를 하는 것도 목표거든요.
근데 그 목표를 우리가 왜 안 하느냐?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웰다잉에 관련된 준비가 갑자기 요즘 코로나19 백신 맞고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뭐 나이에 무관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언론에 많이 뜨잖아요. 이렇게 100명, 수백 명이 사실은 백신 맞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내가 그렇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 가족 중에 또 누가 그렇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웰다잉에 관련된 계획 또 거기에 그거를 내가 이제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루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또 그거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싫어서 또 눈앞에 유혹들이 휘둘리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잘 안 세운다고 그래요. 또 하나 목표가 있으면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고 또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게 해주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데 자 이제 우리 여기 웰다잉 준비계획서를 생각하고 이제 하나라도 준비하신 분들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존엄하고 또 존중받고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 놓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가족들도 또 더 편안하게 후회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표를 세우려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회기 중립적인 목표, 실현 가능한 목표, 적절한 시간 배정을 해야 되는 게 웰다잉 준비 계획서에 거기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어느 거에 관련돼서 삶의 마무리 관점에서 내가 언제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죽음에 관련돼서 모르는 세 가지. 첫째, 언제 죽을지 모른다. 둘째,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셋째,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더 후회 없이 웰빙하고 그다음에 후회하지 않을 것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살면서 더해서 웰다잉에 관련된 그러니까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준비를 하자라는 게 이 6강 동안의 줄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목표가 중요하고 그 목표 중에 하나가 웰다잉을 잘 준비하는 거고 그 목표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소중한 것을 먼저 행하는데 이제 계획서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떨 때는 뭐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 중에 하나도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고 하나씩 하나씩 써나가면 돼요. 준비해 나가면 돼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거 포기할 수 있는 거 분명히 하고요. 그 다음에 끝을 생각하고 우리가 시작하는데 이제 삶의 마무리 단계 이제 누구나 다 죽지 않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권력이 아무리 커도 다 모두 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나눠 누가 또 행복한 삶을 살고 삶을 존엄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할까요? 돈이 많으셨던 땡땡땡 분일까요? 권력이 높았던 권력을 많이 가졌던 그런 분일까요?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멋진 미래와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은 바로 나의 선택에 서 있다. 이 얘기를 이제 말씀드려서 이제 요거는 그때 제가 나눠드린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버킷리스트 작성하고 장기 계획도 수립하자는 거를 이제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선택인데 참나와 에고 어떤 놈이 더 힘이 세게 할 것이냐 에고 휘바리가 딱 올라와서 그냥 또 발끈하고 화를 내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들을 내 참나 내 슬비가 긍정의 힘으로 또 미리 학습의 힘으로 또 관계의 힘으로 건강하게 하는 상태에서 변화를 계속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의 목표를 정해서 내가 원하는 성취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그 전체 프로십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 소중한 삶, 존엄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까에 관련된 거를 이제 우리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복 받으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이 패러다임을 이런 패러다임을 갖고 하면 벌써 삶에 대한 자세가 남달라지거든요. 자, 자 누가 정답 같지만 자 우리 김보현 선생님 혹시 들어오셨으면은 이게 한번 화면 나오시지 못하면은 말씀 가능하십니까? 김보현 통장님? 아, 예, 말씀이 어려우십니다. 자, 우리 저 이선주 선생님
좋은 죽음을 준비하고 이런 거 누가 하지요? 나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는 누가 준비할까요? 우리 남편, 우리 가족, 우리 아들, 누가 할까요? 나 자신. 아, 정답, 박수. 네. 그러면 나중에 누굴까요? 또 나중에 누가 있을까? 이제 앞에 이제 얘기 들으셨으니까. 내가 나중에 네. 아까 뭐라 그랬지? 그 참나, 여기서 제가 딱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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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거를 내 영혼, 이거를 이제 뭐 각 그 여러 표현을 합니다만, 우리는 참나라고 해. 본성, 참나, 현존, I am,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하더라고요. 참나. 그리고 저는 이거를 이렇게 슬디라고 표현해도 각기 선생님들이 참나 진짜가 있어요. 아주 소중하고 신령스럽고 그다음에 아주 존엄하고 빛과 같은 내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에고가 하지 않아요. 에고는 그냥 하지 말라고 그래. 그냥 대충 있다가 뭐 그냥 삶을 마무리하든 말든 뭐 그냥 대충 살아. 에고는 막 그렇게만 나를 유혹하는데 진짜 참나가, 그래서 참나가 작동이 잘 되도록 해야지 좋은 죽음을 마무리 참나. 자, 언제 김도희 통장님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준비 언제 할까요? 우리 100세까지 사니까 80세 할까요? 60세 정도부터 시작할까요? 언제? 글쎄요. 이제 생각났을 때는 생각났을 때. 생각 지금 나셨죠? 지금.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선택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는 사람만 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가끔 모임을 가면 제가 이제 그 죽음 준비 교육 지도사 교육을 받고 또 웰라이프 지도사 자격 교육을 하고 하면서 이제 이 프로그램 만들고 이 모임마다 가서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이제 가볍게 소개를 하는데 예비역 장성들 이제 골프 모임에 가서 이제 뭐 하냐 그래서 요새 이런 거 합니다 했더니 어떤 저보다 한 2년 선배 된 뭐 60세 초반이죠. 지금 우리가 웰라인 그런 거를 얘기하기는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웰다잉 준비라는 컨셉을 전체를 이해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그분은 그냥 죽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웰다잉을 준비한다는 게 어떤 거라는 걸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서 자, 무엇을 준비할까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강연을 참석하고 하신 분들이 가장 이제 새롭게 하셨다고 하는 게 이 웰다잉 준비 관련된 요것을 새롭게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게 있네, 이런 걸 준비하면 좀 더 삶의 급작스러운 삶의 마무리를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셨던 것도. 근데 이걸 이제 한글로 웰다잉 프리퍼레이션 플랜을 죽음 준비 계획, 또 뭐 죽음 준비 교육 계획 하니까 마치 내가 어떤 죽음을 내가 뭐 이렇게 죽으려고 뭘 행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거를 좀 어감을 좀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다가 일단 영어로 웰다잉 프리퍼레이션 플랜, 웰다잉이라는 컨셉은 그냥 죽음 이건 아니거든요. 웰다잉은 웰빙 플러스 웰빙 플러스 그렇죠. 웰다잉은 웰리빙, 그렇죠. 여기에 플러스 웰다잉은 웰리빙 플러스 웰다잉에 관련된 준비하는 것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확장을 시키면 그게 이제 웰 라이프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요 웰다잉 프리퍼레이션 플랜 WPP 이렇게 이제 하면은 좀 죽음이랑 관점이 조금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웰다잉 준비 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책자나 여기저기서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웰다잉 준비 계획서를 이제 이렇게 보내드린 내용들, 이게 이제 12쪽에 거쳐서 이렇게 쭉 있는 내용들. 요거 이렇게 막 이렇게 보면은 구체적으로 사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있구나는 알지만, 근데 이제 요거를 언제 작성하느냐? 그럼 지금 나오라는데, 지금 나오?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내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그리고 새해를 시작할 때, 그리고 새해를 시작할 때까지 못했어. 그러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새해를 저희는 두 번을 시작하잖아요. 그 설 있잖아요. 구성이라고. 그때가 대략 한 2월 정도 되는데 12월 또는 1월, 2월 정도에 요거를 한번 하나씩 꺼내서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 하나하나 이렇게 적으면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하나씩 한번 생각하고 무엇을 적어야 되는지. 네. 첫 번째 1번 웰다잉 준비하는 거는 우선은 이제 뭐 너무 얘기할 거 없이 내 거부터 하는 거니까 WPP. WPP는 웰다잉 프리퍼레이션 플래너. 그는 나입니다. 나. 준비하는 사람, 계획자. 그래서 여기에 내 정보, 내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뭐 작성일 이게 언제 했다. 이렇게 이제 딱 작성을 해놓는 거죠. 이게 기준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즘 뭐 전화번호는 이제 대부분이 뭐 핸드폰, 모바일 폰 번호는 뭐 1인 1개라 거의 이게 신분증처럼 요새 작동하니까. 예. 근데 모바일 번호가 법적으로 이게 내 신분증을 대신한다고는 현재는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소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내 친필 이름 서명 요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쓰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사시의 비상연락망. 그것도 물론 이제 이렇게 핸드폰이 있으면 거기에 뭐 가장 연락이 많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항상 상황이 변동되기 때문에 윈 그럼 이런 경우 어떨까요? 우리 가족이 네 식구거든요. 네 식구가 한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다가 그 비행기가 갑자기 그 뭐 공중 테러를 당해가고 갑자기 유고가 됐어요. 그래서 내 가족이 갑작스럽게 이제 큰일 당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거 누가 처리하죠?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게 되나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가족뿐만 아니고 자기를 지정할 수 있는 대리인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놓고 이것들을 어떻게 누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자기가 미리 이렇게 생각해서 적어놓으면 돼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적이 있어요. 저랑 집사람이랑 장기 뭐 미국에 한 달 살기를 여행을 간다. 또는 이제 유럽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이제 부부가 딱 가면은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뭐 집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럴 때는 미리 이메일에다가 제 그 각종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 이메일을 쫙 쳐놓고 우리 딸애가 이제 큰애거든요. 걔한테 딱 얘기를 해줘요. 만약에 아빠가 이제 갑자기 여행 중에 뭐 급한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아빠 메일을 열어봐라. 그럼 거기 아빠가 이 관련된 거를 다 내가 기록해놨다. 아빠 메일 그 비밀번호는 뭐 옛날에 뭐 네가 너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예, 자녀들이 급한 상황에 이제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연락처나 이런 것들도 준비해 놓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가족 단위로 막 항공기나 자동차 타고 막 여행을 많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할 때 또 필요하면 가족, 남편이랑 부인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는 우리 WPP, 우리 작성자의 1차 의료 제공자. 예를 들어서 내 그 지병이나 나의 그 병에 관련된 투약 관련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곳. 사실은 저는 뭐 특별한 지병은 없습니다만 저는 이제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고 이제 지금도 이제 예비역 장성으로 이제 서울지구병원에 이제 진료를 그쪽에서 이제 진료를 이제 무료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구병원에 가장 많이 진료를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제 각종 무료 데이터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거기 관련된 것도 써놓고 다른 사람은 잘 모르죠. 그다음에 혹시 이제 주치의가 있으면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그 산부인과 관련된 자기 특성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제 그 잘 가는 병원들이 있죠.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비인후 아니 비뇨기과를 저희 그 대방동 신대방 쪽에 있는 비뇨기과를 저희가 그쪽에 한 20년 전 살 때부터 한 20년을 계속 다니는. 그러니까 집사람은 주치의 중에 하나가 비뇨기과 주치의는 거기 그 병원. 그다음에 뭐 산부인과 또 나게 지병 관련된 이런 걸로 이렇게 기록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분들도 있으면 그렇게 써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웰다잉 준비 내용 중에 이제 요거는 미리 준비해 놓으면 굉장히 좋은 건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것이 있어요. 요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겪게 될 임종 단계를 가정해서 향후 겪게 될 임종 단계예요. 그래서 연명 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인데요. 갑작스럽게 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제가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탁 제가 쓰러졌어요. 병원 갔는데 식물인간이 됐어요. 의사 됐어요. 그러면 제 의사를 표명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연명 의료를 저는 원치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의사들이나 가족들이 사실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이게 모르는데 치료를 하지 말라고 하기 어려운데 그럴 경우에 가족들이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있으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걸 탁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걸 올해 3월 3일 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에 가서 이거를 이제 신분증 들고 가서 상담해서 이거를 기록해 놓으면 이게 국가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데이터로 기록이 돼 갖고 유사시에 이걸 딱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의료기관에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그 강연 때 다음 시즌 2 때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강의해 주신 분이 있고요. 기회가 되실 때 이제 요거 이제 연명의료 치료에 관련된 이제 리플레이스인데요. 요거는 이제 한번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동네에 있는 지사 가서 한번 이렇게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이제 존엄한 삶의 마무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요즘은 이게 3년 전에 이 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요즘은 80대 나이 많은 어르신들 올 봄 기준으로 올 1월 기준으로 한 80만 명 정도가 사전 연명 의료양서를 작성하셨고요. 그다음에 저도 작성할 때 가서 보니까 이렇게 어르신들 한 7, 80대는 어르신들 오셔갖고 작성하시는 분들이 되더라고요. 네. 요거는 우선순위가 높아요. 가능하시면 좋고요. 기회 되시는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연명의료계획서는 사실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가까운 시일 내에 임종할 것을 예측되는 이제 환자가 담당 의사와 하는 것이라서 요거는 내가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면 요거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혹시 이제 그런 단계가 요거까지 포함하는데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대상인 의학적 시술이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심폐소생술, 혈액수석. 그래서 사실은 한 80대 후반에서 굉장히 이제 연로하시고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인데 갑자기 이제 의식이 딱 쓰러지셨다 그러면 전부 다 이제 병원에 가서 심폐소생술하고 하면서 막 가슴뼈 다 부러지고 굉장히 더 힘들고 더 어렵게 가고 또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그다음에 최생명 유지술을 강제로 붙여서 이거를 말이야 이게 도의적으로 뛰지도 못하고 뛰라고 가족들도 말도 못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종종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관련된 거를 내가 사전에 이제 미리미리 생각해 두는 건데요. 저희 어머니가 83세신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대화를 할 때나 기분 좋게 좋으실 때마다 이렇게 살짝 물어보면 나도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 어머니가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면 기회가 되면 이제 연명의료 의향서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그게 나중에 실제 상황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쪽에 가면 웰다잉 준비 내용 계속 내용 중에 이제 의료 관련 위임장, 의료 관련된 위임장이 필요할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필요 없고요. 저도 재정 관련 위임장 또는 이제 본인이 재정 관련된 걸 누가 딴 사람한테 위임하거나 할 때, 그럴 때는 내가 행동을 못 한다거나 이제
내가 은행을 못 가고 막 그러는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누가 이걸 대신해라. 뭐 동생이 해라 아니면 여동생이 해라 아들이 해라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나의 유언장이 있다 없다. 요거는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미리 한번 나의 유언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작성해 놓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통상 유언장은 우리가 그냥 재산에 관련된 것만 많이 생각하는데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나의 정신적인 가치를 가족들한테 남겨주고 싶은 것들도 이렇게 글로 이렇게 표현해서 만약에 내가 이제 삶의 마무리 딱 한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말을 못 전할 때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렇게 미리 해놓으면 재산 말고도 나의 정신적 가치 이런 것들도 미리 이렇게 평상시에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미리 적어놓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장기 기증에 관련된 것, 조직 기증에 관련된 것도 신중히 판단해서 뭐 보통 이 시신을 완전히 기증하면은 나중에 이게 장기들이나 이게 다 꺼내지고 그러면 사실 좀 가족들이 굉장히 뭐 힘들어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대요. 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긴 하지만 통상 뭐 각막이나 뭐 이렇게 가볍게 이런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가벼운 쪽으로 기증하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전적으로 본인의 철학과 본인의 그 사생관 또 그런 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한번 상담도 하고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저는 지금 이제 각막 정도 우선 가족이랑 상의해서 각막 기증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유언장 쓰는 방법은 요건 특별하게 필요하고 꼭 해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라서 제가 이거 특별하게 따로 뺐는데요. 유언장에는 자필로 성명, 현주소, 전문, 작성일, 날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요게 없으면 여기 자필로 써야 돼요. 여기 없으면 무효해야 돼요. 무효가 돼요. 컴퓨터로 또닥또닥해서 내가 갖다 인쇄해서 서명 쓴 거, 띠 컴퓨터 파일로 된 거, 띠 노무현 대통령이 컴퓨터 파일로 이렇게 컴퓨터에 유언장을 작성해낸 거, 요 딱 그 유언인데 좋은 내용을 딱 유언장을 써놓고 맨 마지막에다가 자필 서명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자기 이렇게 막 휘갈겨주는 사인, 삐 주소도 주소를 우리 집이 105동 2001호인데 105동 2002호 아니면 뭐 2101호 삐 하나라도 틀리면요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다 맞아야 돼. 내 성명, 현 주소 한 대라도 틀리면 안 돼. 그다음에 전문은 뭐 당연하고 내 작성 일자와 내 이름 쓴 거, 이름. 그다음 이름을 자필로 써야 돼요. 자필로. 그리고 뭐 도장이나 인장이나 어, 꼭 통상 우리는 사실 뭐 대부분 그 유언장까지 써서 뭐 나눠주고 남길 재산들 그거 없는데 그거 무슨 유언장 쓰느냐? 가장 소중한 가치는 제가 봤을 때는 재정적이고 경제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건 정신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31살 때 위암으로 아버님 56세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제가 아버님이 저한테 물려주신 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사실은 육신 물려줘서 제 건강한 육신과 조금 이렇게 번듯한 육신 물려서 감사하게 사관학교 가서 이제 장교를 인간하고 전투기술공사로 또 국가연공방위 또 이렇게 좀그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가치를 갖고 30여 년간 이제 건강하고 또 이제 제가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제가 뜻한 바 이렇게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터전을 갖고 있는 게 다 아버님이 저한테 전해주신 정신적 가치 인내하라, 성실하라, 분수를 지켜라, 노력하라. 네. 그런 가치들이 사실은 제가 오늘 있게끔 하고 제가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저는 부모님이 가장 소중한 유산을 저한테 물려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가치가 우리 아들, 딸 또는 저랑 같이 프로그램 하는 우리 여러 선생님, 팀장님들 또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나눔으로써 그분들도 그 가치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각기 그 모양으로 발전시켜서 이렇게 더 좋은 사회,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데 저는 이게 그 유언 중에 정신적 가치가 가장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하라고 생각합니다.
유언장 쓰는 방법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필 유언, 아까 말씀드린 유언 전문 연호를 주소, 성명, 자필로 씁니다. 여기 전화번호 같은 거 없어도 사실은 관계없어요. 주소, 성명, 연호를. 네. 그다음에 녹음 유언. 이것도 이제 글을 못 쓴다거나 할 때는 이제 녹음을 하는데 이때는 성명 연월일을 말씀을 하시면서 참여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말하는 것을 이제 같이 거기에 녹음을 하고 그 녹음 파일이 딱 존재하면서 그것도 이제 녹취까지 해놓고 녹취도 이렇게 그거를 이제 검인을 받으면 좋죠. 사실은 이 공증을 받으면 좋은데 공증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뒷부분에 공증하는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공증까지 안 가더라도 이거를 이제 녹취해서 녹취이 정확합니다는 그런 거를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두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필요할 때 어떻게 뭐가 필요하다는 걸 한번 찾아보셔서 해당하는 통상은 이제 자필 유언을 제일 많이 하죠. 만약에 그다음에 글을 못 쓰시면 이제 말씀으로 하는 거, 녹음하는 거. 유언장 한번 생각해서 이렇게 형태를 갖추고 내가 경제 재정적인 거 말고도 정치적 가치를 한번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6번째.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임종 소망, 희망하는 임종 장소, 그다음에 임종시 방문 희망자. 그러니까 내가 임종하는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내가 이제 희망하는 것. 저는 요거를 제가 어떻게 써놨냐면요. 저는 제가 이제 100세까지는 제가 한번 이제 관리 잘해서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임종하는 일시를 제가 대략 이렇게 예측을 해놨어요. 2062년 12월 22일. 제가 이제 1962년 12월 20일 새벽 1시 반에 태어났거든요. 그때가 이제 축시라고 그러는데 2062년 12월 22일 새벽 1시 반에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때 가능한 좀 달이 떠 있으면 좋겠다. 달과 별이 보이는 장소에서 그 달과 별을 맑은 하늘에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저는 제 100세 인생을 만 100세 인생을 여기서 감사하게 삶을 다 마무리하면 좋겠다. 거기는 사실은 뭐 읽을 거리나 뭐 다른 의식 이런 거는 저는 그 상황을 저는 이제 이렇게 원하는 상황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가능한 이제 조용하고 차분한 장소면 좋겠다. 그다음에 뭐 종교의식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제 종교적으로는 불교입니다만 이제 불교란 형태를 띱니다만 저는 뭐 특별한 종교의식 이런 거보다는 그냥 조용하고 우리 차분한 그런 음악과 그다음에 아로마 향 중에서도 제가 유카립투스 향이 제가 기관지에 안 좋을 때 했던 유카립투스 향이나 또 명상할 때 쓰는 프랭킨센스라는 그런 아로마 이거 방 안에 냄새가 쫙 퍼지는 가운데 그리고 뭐 원하는 음악들 이렇게 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통제 내가 아플 경우에 진통제를 사용해달라 말라 이런 것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100세가 됐는데 이제 내가 이제 그 판단력과 육체적인 상태가 너무 떨어져서 나 그냥 그만 살랜다. 그래서 안락사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우리나라나 이렇게 대부분의 나라에서 안락사는 불법이죠. 근데 스위스 같은 나라는 또 안락사가 합법으로 돼 있어서 안락사를 하러 스위스로 가시고 가족들이 동의를 해서 같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환송, 그러니까 이거 집 외출 나가는 것처럼 죽음도 환송해갖고 보내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100세 정도에 내가 이제 막 그런 상황이 됐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내가 무기력하고 원치 않는다 그러면 저도 막 100세 정도 되면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 나도 스위스까지 가서 안락사 그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봤는데 뭐 그건 아직 이제 거기까지 뭐 실천 단계는 아니지만 이런 거
임종 소망. 그것도 한번 생각해서 필요하면 이게 적어 놓을 필요 있어요. 우리 혹시 김도희 통장님 여기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도 한번 생각 일단 요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로 생각해 본 거 있으신가요? 없어요? 우리 그러면 이선주 선생님께서는 이게 좀 약간 무거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아까 전제가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근데 전제는 100세입니다. 100세. 100세. 이선주 선생님 한번 요중에 생각해 보신 거 있나요? 평상시에는. 예. 마이크 한번 예. 음소거 한번 해주시고 예. 장례식장에서 왜 이렇게 3일, 2박 3일 있잖아요. 그런가? 네네네. 네. 그래서 그거 그냥 안 하고 아, 바로 그 화장터로 가서 쟤를 그냥 나무 걸음으로 주면 좋겠어요. 어,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명히 그런 그 나름대로의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도 장례식 따로 해갖고 막 이렇게 뭐 사람 모으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만약에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더 힘들죠. 왜냐면 정신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막 하던 그다음에 보통 이제 갑작스럽게 일을 당하면 통상 이렇게 루틴대로 따라가기 쉬운 게 보통 무조건 같은 게 저기 빈소를 차리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간에 이제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뭔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뭐 이 희망하는 사항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때 그러면 이제 뭐 우리 가족들 위주로 해서만 그때 이제 그 빠르게 진행을 하고 우리 가족들도 그냥 그 화장하고 내가 원하는 어느 장소에 어떻게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어, 애도와 상실을 최소화하면서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더 지내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게 여기 임종 소망에다 해놓은 게 제가 보기에는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선생님, 네 우리 갑자기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요. 네네 그 첫 번째요. 그 사실 저희 아빠가 집에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아빠는 이제 병원에 이제 장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식구들은 다 경찰서 가서 조서를 막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로는 난 절대 집에선 죽지 말자, 병원에서 죽자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했던데 갑자기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긴 했어요. 평소에 생각은 안 하고 있었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제 지병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갑자기 이제 집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요.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이제 그 의사가 이렇게 이제 죽음을 확인하는 거 하나만 써주면 사실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만약에 또 원치 않 병원에서 또 이게 삶을 마무리하는 걸 원치 않는 분들도 계세요. 또 병원에 가면 무슨 일이 있냐면요. 막 죽어가면 이거를 막 처치를 해야 되는 의사들의 병원에 있으면 병원들은 이 사람을 살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막 심장 맥박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정상 바이탈 사인이 정상을 가리키지 않으면 이걸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막 약물 투입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곧 그런 경우에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미리 예 미리 근데 뭐 갑작스럽게 사실은 들어가신 거는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또 이제 내가 원하는 상태로 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사실은 미리 이제 생각해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많은 분들이 요즘 들어서 더 임종 장소가 그냥 병원이 아닌 나의 집이나 또 좀 더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뭐 호스피스 병원이나 이게 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삶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임종 소마에 관련된 거 이거 사실은 뭐
한꺼번에 다 나올 수는 없는 건데 이렇게 살다 보면 경험하거나 다른 얘기도 듣고 또 책을 읽다가 보면 예, 그런 게 생기면 그때마다 이렇게 기록해 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기회가 되면 가족들이랑 무겁지 않게 무겁지 않게 그런 양도 이제 이렇게 공유를 하면 미리 알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도. 자, 이제 임종이 임박하거나 또 임종 순간이나 임종한 직후 막 이때 어떤 의식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게 이제 그 특히 뭐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게 좀 더 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이제 관습적으로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게 좀 제일 무난하긴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통상 그 장례식장에 그 해당하는 그 돌아가신 분의 종교와 관련된 성직자들이 와서 또 아니면 같은 교회, 같은 성당, 같은 법당에 다니는 분들이 와서 같이 기도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상치되는 것도 도와주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요 임박했을 때만 내가 희망하는 게 있으면 저는 아까 제가 만약에 임박했을 때 저는 뭐 가족들이 제가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잘 들었던 뭐 경전이나 뭐 글이나 또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제 제가 조종사라서 하늘에서 비행하면서 이렇게 막 그 창공을 누비고 막 이래서 높은 데서 봐서 그런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전망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가능한 하여튼 간에 전망이 탁 트인 곳에서 이렇게 우주나 뭐 이렇게 하늘 뭐 이런 걸 딱 본 상태에서 아주 맑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 기쁘게 차분하게 삶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이제 위쪽 단계일 거고요. 임종 뭐 순간 요거는 이제 그냥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다음에 같이 편안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뭐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저희 가족들이 되겠죠 주로. 그리고 이제 임종 이후에는 제가 사실은 이제 종교는 이제 불교 형태를 띠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이제 뭐 좀 범종교적으로 이게 특정한 종교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좀 이제 없어져서 이 부분은 저는 아직은 좀 퀘스천이에요. 종교 의식이나 예배는 사실은 뭐 이제 지금 특별하게 생각하는 건 없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저 김도희 통장님은 이제 아이고 기독교시니까는 요 주로 이제 기독교 의식에 따라 하는 게 더 편하시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이렇게 죽었을 때 어떻게 의식을 어떻게 하지는 생각해 본 건 없고요. 그냥 제 경험에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네. 그 집에서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무도 아빠 임종을 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제 주변에 친구들이 이제 막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신다 막 이러면 가서 이제 많이 사랑한다 말씀드리고 네 그런 얘기 좀 해서 삶의 마무리를 확실히 짓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같이 살아서 행복했다 이런 얘기들 이런 좀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해요. 못 해봐서 네. 그럼요. 그 이제 돌아가시는 분께도 그렇고 또 이 남아있는 가정은 그렇고 마지막 단계 그 서로 이렇게 교감하고 빠이빠이 페어웰하고 또 이렇게 축복과 감사 그도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동안 같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또 태어나게 하고 같이 살고 그런 것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혹시 이선주 선생님 혹시 종교가 있으신가요? 네. 없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저희 가족이 기본적으로 이제 기독교 집안인데 그 저는 종교가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예, 예. 하여튼간에 혹시 내가 종교의식을 원치 않는데 우리 뭐 아들이나 누가 자기 종교로 해버리면 또 어떻게 이제 네. 그래서 그런 걸 내가 원하는 거를 좀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죽을 준비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그랬잖아요. 이렇게 죽기 전에 이렇게 아니면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그 김도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사랑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미리 얘기해 놓으면 좋다 그러는데 네, 네. 이게 지금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런 느낌을 주면 서운해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얘가 좀 이상해. 뭐 이렇게 마치 이제 이렇게 헤어질 준비를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자꾸 그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서운해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에, 이제 제가 죽음 준비 교육 지도자 과정에서 이제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이나 이 다양한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천차만별이세요. 어떤 사람은 막 불쾌하게 하고 뭐안 죽으려고 막 하는데 이제 참나가 우리 인생이 유한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어, 조금 있으면 삶을 마무리할 단계를 에, 맞이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신 분들 경우에 그러니까 사실은 의식의 문제 같아요. 의식이 좀 더 성숙하시던 분들은 그걸 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정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존엄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하시는 반면 그런 게 애고가 나는 죽기 싫어. 내가 왜 죽어야 돼? 이 병이 나한테 왜 온 거야? 그리고 막 너 때문에 내가 병이 걸려서 막 이러시는 분들 그다음에 왜 의사가 이 병을 못 고쳐? 막 이렇게 화내고 막 이러신 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스럽게 근데 결국은 이거를 이제 아시는 분들이 그 수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존엄하고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필요한 것들을 같이 그래야지 사실은 돌아가신 후에도 사실은 남아있는 가족도 상실과 애도 기간이 짧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 가족들의 이게 남아서 또 그 어떨 때는 이게 트라우마로 작동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막 그러면 막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거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나중에 꿈에서도 나오고 막 우리 저기 돌아가신 어떤 누구는 이게 막 그냥 지옥에 가서 또는 막 예를 들면 그 막 얼마 불편해요 힘들고 그냥 이거를 사실은 아름답게 그래 너희들 고마웠다 내가 너희들 덕분에 정말 이 세상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게 병이 들어서 끔찍하지만 난 참 잘 살았어 누구야 너희들 내가 너무 아름답게 고맙게 한다 나는 너희들이 내가 떠나더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래 나는 이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하고 어, 나는 더 좋은 곳, 또 이제 또 이 세상의 자연으로 뭐 돌아가기도 하고 이 우주 속에 큰 지구가 아빠야. 이 지구 땅을 밟고 공기를 숨을 쉴 때 다 언제든지 너의 호흡 속에 아빠의 마음과 아빠의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렴. 특히 맑은 공기를 맡고 좋은 웃음을 하고 좋은 광경을 볼 때 거기에 항상 아빠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제 유언이나 이런 이제 공유를 하고 가면 이제 우리 아들이 장엄한 이 석양이 지는 곳에 가서 탁 하다 보면 아버지가 딱 저기 잘 살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그 아버지를 감사하고 그 아버지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지?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야 내가. 그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건 뭐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더 하고 사람들과 사랑하고 관계를 잘하고 그다음에 나만 위하는 게 아니고 또 공동체를 위하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게 아버지 원하시는 거였어? 맞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야. 저는 이제 이런 이런 시나리오가 이 준비 속에서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선주 선생님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답이 됐나요?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제가 충분히 이해가 잘 되고
저는 평소에 우리 애들하고 그런 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좋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 아, 저희 아버지는 그냥 말로는 뭐 금방 죽으실 것처럼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노인네들이 네네. 뭐 죽고 싶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네네네. 예, 말씀은 그러시는데 행동은 이제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뭐 좀 어떻게 이런 준비를 좀 뭐 유언이나 뭐 이런 거 말도 못 꺼내죠. 그러니까 그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간에 이제 이런 방법이 있어요. 죽음에 관련된 그 영화들이 있어요. 네, 영화들을 이렇게 뭐 보거나 이게 자연스럽게 예, 예. 그런 영화를 보거나 권유해주거나 하면 그 영화 속의 메시지가 사실은 살아있을 때 서로 또 그러니까 죽을 때 후회하는 것들을 살아있을 때 하라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메시지들이. 그래서 웰다잉의 가장 큰 몫이 사실은 웰빙에 관련한데 이거를 어느 관점에서 죽음, 삶의 마무리 관점에서 하는 것들 다 후회한 것들 보면 크게 아까 말씀드린 세 축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자유의지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거. 두 번째가 이제 서로 용서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척지지 않는 거. 척진 사람 있으면 미리 이렇게 관계를 해소하는 거. 또 세 번째는 이제 나만 위하지 않고 이웃과 또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 요게 후회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를 보면 공통적으로 가장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스스로 그분의 참나가 이거를 탁 알 수 있도록 사실은 그분에게 저희가 무슨 교육을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말씀해서 이렇게 들을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친구들이나 누구 속에서 깨닫거나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사실은 뭐 내게 아닌 거는 기대하는 거는 나의 몫이 아니죠. 사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먼저 그걸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내가 먼저. 어, 내가 먼저 변함으로써 우리 남편이나 아내와 가족들과 이웃이 같이 거기에 같이 변해주는 거. 그리고 하여튼간에 뭐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임종의회 육신의 처리 이것도 아까 우리 이선주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화장 뭐 이렇게 딱 장례식 같은 것도 하지 않고 화장 이렇게 어, 말씀하셨는데 뭐 장례식장이나 뭐 화장장이나 묘지나 매장지. 저는 뭐 정해졌어요 지금. 저는 매장지는 정해졌어요. 국립묘지. 근데 국립묘지가 지금 만석이래요. 꽉 찼대요. 그래갖고 못 찍으시겠네요. 근데 뭐 아직 멀었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대전 국립묘지가 이제 거의 다 차서 또 이제 또 새로운 곳에 국립묘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40년 후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생각하는 삶의 마무리 시점이 40년 후에 어디에 이거를 만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국립묘지에 장군들은 이렇게 매장할 수 있도록 그런 평수로 나왔는데 이제 얼마 전에 최명신 장군이 사병묘역에 내가 묻히길 희망한다 하면서 그 뒤로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장군이나 장교나 병사들이나 똑같이 같은 평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제 장군들도 전부 다 이렇게 화장해서 화장한 를 국물에다 넣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다음에 육신의 처리를 위한 비용을 준비해 놨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많아서 그 중에 하나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들어오는 돈은 전부 다 기부하는 데 쓰고 통장에 딱 2천만 원만 잔고를 남는 남는 돈은 전부 다 이렇게 그 좋은 유용한 데 쓰신다는 분이 계셔요. 그 2천만 원이 무슨 돈이냐? 나의 육신 처리와 장래나 필요한 후속 처리에 관련된 비용만 딱 그 통장에 남겨놓는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유사시에라도 그런 통장을 따로 이렇게 왓트들은 이름으로 해갖고 그냥 이거를 누구한테 보관해 놓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 거는 내가 평상시에 살면서도 사실은 저도 이제 집사람이 저한테 당신은 이렇게 짐도 많고 필요한 거 많이 갖고 있는다 그러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좀
가급적 계속 단계적으로 버리고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고향이 전라북도 진안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친척들이 무슨 납골 땅 이렇게 해놨는데 또 그쪽 시골 분들은 전부 다 매장하는 걸 희망하지 이렇게 화장해서 납골 땅 들어가는 걸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뭐 아버님을 이제 매장을 해서 이제 산소가 있는데 한 30년 지나면 이제 좀 이렇게 참여해갖고 이렇게 화장해서 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그걸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아버지 그 사촌 그 형제들이랑 해서 같은 곳에 누우시면 그 밤중에 나와서 이렇게 형제분들이랑 이렇게 뭐 고스톱 치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 있는 게 아버님도 편하시고 좋으시다 이렇게 되게 그 관습과 이런 것들이 너무 깨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내 거는 내가 좀 희망사항을 좀 해놓고 본인이 편안하게 이렇게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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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다가 이렇게 묘 자리를 보면은 되게 좋은 자리잖아요. 네, 네, 좋은 자리를 골라서 뭐 이렇게 명당 자리에 묘를 쓰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 자리는 산 사람이 좋은 자리에 좀 살게 하지 죽어서까지 그 자리를 좀 차지해야 되나. 네, 그렇죠. 예, 그 이제 그 우리 특히 동양에서 그 묘자리 관련된 풍수 관련된 게 이게 문화적으로 형성이 돼서 오랫동안 문화로 형성된 게 이게 바뀌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완전 유전자 속에 이게 이렇게 딱 박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요즘은 이제 산소를 좀 덜 써서 그래도 이렇게 묘지가 좀 그래도 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좀 주는 편인데 제가 이제 조종사 아닙니까? 저 전투기 조종사라 저는 막 그냥 아무데나 막 이렇게 다니는데 하늘에서 산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계축 먹은 것처럼 산에 뻥뻥뻥뻥뻥 뚫어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다 산소예요, 산소.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자연보호나 뭐 그런 차원에서도 내장 산소는 좀 줄었으면 좋겠고 요즘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대형 그 뭐라고 그래요? 봉안소? 네, 봉안소. 그래서 낙골당이죠, 낙골당. 그래서 저희 장인 장모가 이제 인천 분이신데 돌아가셔갖고 인천에 그 가족 이렇게 그 보관 장소에 모셔놨더니 그게 한 30년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수시로 그냥 필요할 때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 산소는 전라북도 진안이라 1년에 이제 진안까지 내려가려면 큰맘 먹고 내려가야 되고 그런 게 힘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혹시 뭐 가족들이 나에 이렇게 있는데 찾아왔으면 좋겠다 고 희망할 경우에는 좀 이렇게 가깝고 그런 곳에 이렇게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것도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다음에 이제 특수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그 법적인 기록, 서실, 보호 폐기해야 할 기밀 정보나 서류. 아마 이런 게 때 숨겨놓은 자료 있어요. 그다음에 미드 미디슨 카운티의 달인가 하는 영화 혹시 아세요? 어, 엄마가 돌아간 다음에 엄마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엄마가 그 자기 마을에 방문했던 사진사랑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그 사진사랑 집을 떠나려다가 가족들 자녀들 생각에 집을 못 떠나고 이제 그 사진과 이런 거를 이제 엄마의 그 깊숙한 곳에 숨겨놔갖고 이제 자식들이 이걸 찾아봐서 이제 엄마의 그 소원과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그 영화인데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혹시 집사람도 그 숨겨놓은 사랑이 있나? 그래서 내가 뭐, 뭐 대범한 척은 하지만 근데 하여튼간에 내가 원치 않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열지 말아라 이런 건 까지 말아라 이런 뭐 초각해라 이렇게 그걸 자기가 할 수도 있고 미리 해놓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슨 고객이 있다 내가 관리하는 고객이 있으면 그 고객들을 누가 처리해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다음에 내가 이제 누구한테 물건을 돌려주게 하거나 빚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해줘라. 특별한 물건, 자료 등 처리 희망. 근데 지금 저희 자녀들이 딸, 아들 이렇게 있는데 이놈들이 전부 다 이제 딸애는 시집 안 간다 그러고 시집 가도 애 안 난다고 또 아들도 장가 안 간다고 이게 요새 젊은 사람들 추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넘겨줬으면 하는 물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지 나한테 정말 소중한 건데 내가 죽으면 사실은 이건 이 아들딸한테는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걸 뭐 저처럼 끌고 다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어차피 뭐 우리가 빈손으로 태어나고 또 빈손으로 가고 또 이 자연 자체가 사실은 인류 호모 사피엔스 자체가 생긴 데가 한 20만 년 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화론적으로 보면 또 한 지구도 40억 년 정도 되면 지구도 사실은 소멸한다는데 그 시간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런 물건이나 이런 것들도 뭐 지금 당장 나한테야 뭐 의미가 있지만 이게 좀 큰 개념으로 보면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참여하신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지 물건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이렇게 집착을 놓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개인, 가족, 사회적으로 내가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이게 내가 지금 비정리단체 행복사다리라는 걸 제가 이제 3년 전에 만들어서 기금도 모으고 후원도 받고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이걸 관리하지? 이런 것들 저는 써놓을 거예요. 그래서 제 같은 간에 할 때까지는 이 비영리 이 단체가 또 이제 누군가 이렇게 맡아서 좀 더 지속 가능하게 교육 재능 기부 플랫폼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연구소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그냥 없어도 되지만 이 비영리 단체는 이런 프로그램을 누군가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예. 뭐 남아있는 동안에 좀 잘 만들어야죠. 제가 자신 있게 이걸 하겠더라고요. 영정사진 및 묘비명. 영정사진 제가 미리 준비해봤습니다. 집사람한테 이번에 영정사진은 말이야. 요게 제가 전역하고 이게 프로필 사진을 이제 딸애가 추천해서 이제 찍었거든요. 한 3년 전에 찍은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실물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까? 괜찮아요? 영정사진, 원래 영정사진이 네, 네. 어떤 뭐 젊었을 때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3년 전이니까 최근 그러면 이거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80이 됐는데 어. 80이 됐는데 이 사진을 쓰면 이게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시기에 이것들도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시키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이제 60인데 지금 만약에 영정사진을 쓴다 했는데 젊었을 때 사진 뭐 없나? 젊었을 때 30대 사진을 딱 갖다 놓으면 좀 이게 격이 안 맞잖아요. 사람들도 이렇게 공감이 안 되고 하니까 가능한 한 이제 제 생각엔 지금 저랑 비슷한 것 같아서 올렸는데 좀 아마 좀 바꾸겠습니다. 예. 근데 그런 무슨 법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기 마음이죠, 결국. 그렇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영장 사진으로 쓰고 싶은 거를 저는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떨 때는 사실은 이런 게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으면은 나중에 급하게 가족 사진 찍은 중에서 거기서 이렇게 확대해서 그거를 사진관에 가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영정사진 놓기도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대비하고 상상해 보면 내가 갑작스럽게 일당했을 때 저기에는 저 사진 마음에 안 들어. 좀 마음에 드는 사진으로 좀 해놓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관계없는 분은 또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묘비를 쓰거나 그럴 경우에 저도 묘비를 씁니다. 이제 국립묘지에 묘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묘비에 뭐 예비역 공문준장
공군중장 또는 정영진 뭐 이렇게 쓰겠지만 거기에 제 묘비에는 제 생물 62년 12월 20일부터 2062년 12월 22일 만 100세 그다음에 스피리추얼 라이프 디자이너 이 세상에 아직까지는 단 하나밖에 없는 직업 제가 창직한 직업 예. 그리고 제가 추구했던 그 행복에 관련된 실천 방안과 컨셉 행복 사다리 그래서 경주했다. 아직까지는 예, 요 정도 묘비병을 생각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들랑 우리 선생님들 많지 않으니까 한 번씩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네, 묘비병. 내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묘비병도 있어요. 누구 묘비병인지 아세요? 여기 써놨잖아요. 버나드 쇼. 네. 이게 네. 버나드 쇼가 내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인생이 금방 간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써놓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 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식해 줬으면 하는 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면 최근 걸로 작성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행정사 자격을 또 갖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 이런 서비스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외자의 행정이라는 걸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특히 가족들이 있는 분들은 이게 뭐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없죠. 가족들이 이제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근데 구독사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준비해놨다. 누군가가 이거를 그분들을 위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사실은 생각이 있는데 뭐 아직 이제 이걸 뭐 실천적으로 요 계획서를 그분들에게 좀 작성하게 해서 그분들 거를 맡겨서 구독서를 하셨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좀 할 수 있는 대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요거 말고 개인적으로는 자 이걸 이제 썼어요. 어디다 보관할까요? 이걸 이제 내가 이제 뭐 하나든 두 개든 썼고 이제 이거를 유사시에 가족들이 찾게 하고 싶어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작성만 해서 보관을 어디에 놓으면요. 가족들한테 딱 한마디만 전화하면은 그거를 가족들이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내 메일? 내 메일 주소를 가족들이 딱 보게? 아니면 내 비망록을 보관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가장 쉽게 빠르게 유사시에 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 최신화 시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1년에 한 번 정도 내가 자기 인생의 중요한 계기가 될 때 하나씩 한 번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가족 중에 친척이나 누가 돌아가셔서 상가집을 다녀왔을 때 그때 생각해갖고 또 하나씩 또 적고 또 새해를 맞이했을 때나 새해 목표를 세울 때 새해 계획을 세울 때 내 죽음 준비 계획도 이렇게 해놓는 게 목표가 생기는 거니까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최신화 시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사시에 원하는 사람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딸애한테 이제 이거를 제 메일 주소랑 이제 우리 아들 딸은 제 메일이나 요 아이디를 비밀번호를 대부분 굉장히 잘 알아요. 거의 뭐 저희 집 그 비밀번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현관 비밀번호는 처음에는 이제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 근데 그걸 누가 딸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엄마 아빠가 처음 만난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왔다 갔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애들이 가족끼리는 서로의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 그냥 가족의 기념일 같은 거랑 다른 거랑 연관해서 써갖고 너무나 이제 가족들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잘 알고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전달을 해놨어요. 6시에 아빠가 들어와서 봐라. 평상시에는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아니까 그렇게는 안 해요.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가족들한테 이제 평상시에 유대관계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나는 이렇게 내 준비되어 있으니까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내가 많이 힘들어도 내가 진짜 희망하는 건 우리 가족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어떤 경우라도
망자,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 상실과 애도는 가능한 빨리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만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를 이렇게 추억해 주렴, 어떤 방식으로 추억에 추모해 주렴, 이런 것들도 추모 방법도 사실은 희망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첨부 항목은 여기에 필요한 서류들이나 이런 것들 리스트였다가 딱 해놓으면 이게 이제 10쪽이거든요. 그 앞뒤로 인쇄하면 이거 5쪽인데 여기에 이제 내 서명이랑 친필로 주소까지 다 써서 딱 해놓으면 이게 사실은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매 장마다 자기가 이렇게 친필 서명을 해놓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내 자서전, 유언장, 비막록, 그다음에 사전연명 의뢰양서, 또 금융 관련 정보 낸거, 뭐 금융직이 뭐 반지나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구한테 주었으면 좋겠다는 경우 있으면 그런 것들도 보관지까지 해서 요즘은 이제 컴퓨터 파일 같은 거 보관하니까 그 컴퓨터 파일 있지, 비밀번호 그런 것들 딱 나가서 잘 인비했다가 1년에 한 번씩 딱 뜯어갖고 다시 또 인비하고 그러면 이제 누가 뜯었는지 안 뜯었는지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웰다잉 준비, 네. 네. 죽음 준비에 관련된 사전에 죽음 준비라는 게 존엄하고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내가 대비하는 그런 해놓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2개 거친 내용들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전체가 이제 WBP를 웰다잉 준비기획서, 웰다잉 준비기획서는 더 앞선 개념으로는 웰라이프의 플랜 A가 플랜 B가 있는데 플랜 A는 웰빙하고 잘 사는 것인 그 반면에 플랜 B는 이렇게 유사시에 대비해서 돌발 상황에 대비한 죽음까지도 준비한 이걸 다 해놓으면 더 웰라이프가 잘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소중한 삶, 존엄하고 아름다운 마무리, 바로 진화가, 그래서 내 진화가 잘 작동이 되고 그래야지 더 좋은 삶의 마무리, 더 행복한 나가 웰라이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하나씩 한번 해보시고요. 끝나면 한번 이제 의견들 한번 들어볼게요. 무엇을 웰다잉 준비 계획 나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가족들 동의하는 사람들 같이 하나씩 나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세부적인 내용들. 자, 이제 저로서는 사실 이제 그 한 석 달에 걸쳐서 격주로 해서 6강을 마치게 되는데 좀 이제 아쉬운 거는 통장님 20분 중에 이제 오늘 이제 2분, 처음에 한 8분 뭐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개근해 주신 김도희 통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 쳐드리고 그다음에 김도희 통장님 우리 카톡으로 제가 선물 고축카드 그 긍정심리카드 요거 전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전해드리면 좋을지 한번 이제 카톡을 한번 하고요. 김본 통장님 혹시 지금 말씀 가능하시면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김도희 통장님은 6강을 다 마치면서 이제 배운 점, 느낀 점, 실천할 점 이거 한번 소감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이선 선생님 이어서 지난번 소중한 인연으로 이제 오늘 같이 웰다잉 준비기획서 느낌 앞으로 실천할 점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도희 선생님. 네. 네, 사실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 팔순이어가지고 이제 그 아버님 댁을 찾아뵀는데 네, 아버님이 이제 평소에도 좀 말을 좀 심하게 하시고 이게 좀 말을 좀 세게 막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저걸 보면서 왜 저러고 사실까? 나 이런 생각에서 막 되게 좀 믿고 막 저런 행동하는 게 좀 화도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갔을 때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얼마나 몸이 아프시면 저렇게 짜증을 내시면서 좀 화를 내실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내 안에 탐나가 좀 커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나의 죽음 후, 난 죽으면 이렇게 할 거야 했던 거를 좀 차분하게 조금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기, 어, 다음 주에 추석 지나고 나서 28일 날 이제 또 다른 선생님이 강의 시작하시는데, 근데 그분 선생님이 오실 때 이 인원이 뭐 너무 작으면 이거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 중인데 한번 시작을 해보죠. 하기로 했으니까. 다른 분한테도 한번 더 이렇게 좀 권유를 해주시고요. 우리 저 이선주 선생님, 최근에 또 오늘 방문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배운 점, 느낀 점, 실천할 점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배운 점은 저는 좀 현실 감각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걸 작성하고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대비해야 된다는 거 배운 점. 그리고 이제 오늘 처음에 참나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딱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네. 그거 알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공동체를 위해 뭐 이런 기본적인 거 말고 나만의 고유한 뭐 있을 텐데 그 알기를 어려운데 나는 뭘까? 뭐 선생님은 뭐 쓸디 뭐 이런 거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냥 문득 떠오르는 게 저는 좀 제 동생이 저한테 오뚜기라고 해요. 오뚜기. 그러니까 오뚜기. 예, 그러니까 넘어지면 그냥 일어나면 되고 그러니까 전 딱 떠오르는 게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계속 생각해 보니까 저는 변화를 멈추지 않고 싶어요. 그냥 순간순간 계속 어디에 정착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의 첫 나는. 그리고 지금 웰 다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평소에 생각이 뭐 죽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졸업할 때 이렇게 친구들하고 헤어지니까 서운하지만 기쁨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도 좀 졸업하는 것 같은 거니까 결코 슬픔이 더 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죽음이 슬픈 거라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데 인생의 그렇죠. 인생의 시작부터 인생이 그냥 비극으로 아예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죽음이 그렇게 슬픈 거라면. 그거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작해서 죽음을 향해 가는데 그 인생이 처음부터 아예 정해놓고 비극일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은 결코 슬픈 게 아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들도 항상 그러니까 저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죽음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제가 죽으면 절대로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굉장히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인연으로 여기까지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사실은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강의 들으러 안 오세요. 무슨 말씀인지 진짜 그게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데 와서 이걸 듣고 있지 않아요. 못 견뎌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근데 꼭 준비되셨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이 더 이런 거를 찾고 또 그 과정에서 더 성숙하고 또 더 정리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래는 저도 그 참나 제가 이제 사실은 한 35세경에 저는 그 특정한 계기에 내 내면의 소리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그 내면의 소리를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닌 내 진짜 영혼에서 하는 소리를 제가 듣는 계기가 돼서 사실은 그 뒤로 이제 한 25년 됐죠. 그래서 이제 한 목표를 향해서 이제 가는 과정이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를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얻고 깨닫고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난 2주 전에 강의를 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내 영혼의 소리 참나를 발견하는 방법을 근데 이제 고민하다가
이 참나를 찾을 때 방금 이선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긍정의 나의 성격들을 이렇게 찾다 보면 또 그것이 내 참나의 그 유튜브로 보는 일부분의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힘들을 점점 키워나가면 그게 이제 점점 확장이 되면서 이제 온전한 나의 참나의 모습을 이게 무엇을 향하고 진짜 내면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제 더 크게 정리가 되고 매해가 가고 또 특정한 계기마다 근데 신기한 게 이게 진화를 해요. 성숙해요. 참나가. 보는 게 넓어지는. 그래서 통상 우리가 한라산을 보면 산을 보면 한라산 남쪽에 사는 사람은 그 남쪽에서 영실 쪽으로 올라가는 뭐 그거만 한라산은 그렇게 생긴 것만은 알죠. 예를 들면 다른 데 쪽으로 안 가보면 동쪽, 서쪽,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보는 모습에서의 산에 올라가는 것만 아는데 근데 이거를 전체를 다 봐가거나 산 위에서 보는 사람들은 올라가는 방향과 방법과 경로는 달라도 이게 결국 하나의 진리와 진실로 오르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이게 다 통해요. 다 통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올라가는 분들에게 좀 다른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고 뭐 그런 조언을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과정을 이제 함께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뭐 감사한 거는 조금 이제 그쪽에 대해서 이제 아직도 멀었지만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크게 그냥 수련 또 종교 뭐 수행 수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 도덕경에서 얘기하는 도 이런 게 우리가 동생 무슨 도 하면은 그냥 마치 무슨 뭐 구름 타고 심선이 애매하면서 구름 타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도는 그게 도가 아니고 바로 기독교 방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예수님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하신 가르침 성경을 이렇게 실천하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게 이제 길을 따라가는 그게 도예요. 도. 불교는 불교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 부처님의 길, 또 각기 이 올바른 길을 향해 딱 가려 오르다 보면 이제 그 정상에 산 정상에서 진리와 진실의 한 덩어리성을 깨달음과 삶의 통찰이 오면서 삶에 관련된 게 더 이제 잘 정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좀 사실은 주제 넘게 이런 말씀드린 게 이제 김도희 총장님이나 우리 이선 선생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 영혼에가 귀를 기울였어. 똑똑똑 아래에서 깨어나고 안에서도 이제 줄탁동시가 일어나서 좀 더 이게 알깨지는 속도가 여기저기서 이제 깨지면서 참나로 빛이 많이 들어가. 무슨 빛? 진리와 진실에 관련된 진짜 이 세상에 관련된 그걸 빛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제 깨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면 그때 이제 비로소 더 그 행복한 길로 가는데 우리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아주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이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스티븐 코비라는 처음에는 7가지 습관이라는 거를 이제 책을 냈어요. 그래서 개인의 승리, 그 다음에 상호 간의 승리, 관계의 승리, 그래서 7가지 습관이 있는데 근데 그 뒤로 이게 8번째 습관이라는 책을 냈는데 7가지 습관은 영어로 하이 이펙티브니스한 헤비츠라고 했어요. 하이 이펙티브니스. 그걸 한글로는 성공하는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러니까 효율적인 거예요. 뭔가 이렇게 고효율이고 뭔가 달성하는데 좋은. 응? 네. 그런데 성공하는 8번째 습관은 영어로요. 그레이트니스한 습관. 이게 그레이트니스하는 사람 뜻은 그 영어로 하느님 가장 큰 절대 우주 뭐 이런 거 할 때 그레이트니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레이트니스한 8번째 습관이 뭐냐면 스티븐 코비가 얘기한 내용이 이거예요. 내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참나죠. 그게 내면 내 영혼의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그 영혼의 소리가 말하는 것을 실행해라. 실천으로 옮겨라. 그럴까지 이게 바로 이제 내가 참나가 소리를 내가 변화하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남들도 다른 사람들도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고양하라.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제가 아직 뭐 이렇게 역량이 부족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분들도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변화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내면의 소리를 듣도록 고양하는 일을 하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그게 이제 참나가 진짜 하는 게 이제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크라테스가 한 명언 중에 가장 유명한 것, 너 자신을 알라. 이게요, 너 자신의 이름을 알라, 키를 알라, 너 자신의 명예를 알라, 부를 알라. 내 영혼, 내 참나가 진짜 무엇을 원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알아라는 게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격언의 뜻이에요. 불교로 얘기하면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거든요. 천상천하 태어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하고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고귀한 좋은 존재다. 하늘과 땅 위에 천상천하 유아 내 자신이 유일한 존재다. 이게 부처님이 내가 최고다가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여기 김도희 선생님 천상천하 김도희 유아 너의 진화가 가장 존귀한 존재다. 다 같은 얘기를 한 거더라고요. 예. 아우렐리우스는 그 명상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속으로 들어가라. 내 영혼의 소리를 들어라.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소리를 다하는 것.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인생을 사는 행복한 인생을 살면 결국 삶의 마무리도 더 행복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실천적으로 옮기는데 아까 우리 이선주 선생님께 말씀하신 그 오뚜기 변화 이게 결국은 이제 화두예요. 화두. 계속 변화를 해서 현재의 나가 아닌 현재라는 내가 계속 변화. 지금의 나에서 새로운 나로 계속 변화해가는 것, 이 행동이 반복되는 것, 이게 바로 뭐고 이게 바로 수행이고, 저는 이거를 spiritual life design이라고 저는 이름을 줬어요. spiritual life design. 그러니까 영적인 삶, 내 영혼을 알고 그 영적인 삶 하는 디자인은 질문을 통해서 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계속 끌어나가는 데 필요한 디자인 계속 바꾸는 거예요. 디자인을 바꾸는 거지. 질문을 통해서 그걸 하는 사람을 spiritual life designer. 지금 하는 일이 제가 spiritual life designer로서